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게, 여러분들 흔히들 제외하실 때 제 카테고리화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제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카테고리화 이론은 필수적으로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 카테고리화 이론의 먼저 선제적이게 되는 이론이 바로 카테고리화 이론이죠. 카테고리화 이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테고리화 이론이 바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기준을 맞추게 되는 이론을 카테고리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 적응을 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어떤 내교를 가지고 있는지, 이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 인간은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그걸 파악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회사나 학교를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꼭 지켜야 되는 룰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들은 어떤 환경에 딱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규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규정화 혹은 범주화, 그걸 영어로는 카테고리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처음 부임해서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부터 할 겁니까? 아, 이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어떨 때 선생님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어떨 때는 이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들 겁니다. 왜? 그래야지 이 선생님과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갖다가 바로 카테고리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도 딱 적용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인들 간에도 똑같잖아.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처음 만났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얘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지? 얘가 뭐 어떨 때 화를 내고 어떨 때 화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게 되겠죠. 사귄다면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들 실수하는 게 상대방에게 너무 잘해 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좋아하다 보니까, 좋게 얘기해서는 착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너무 맞춰 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그런 행동이 외관적으로는 너무 비위를 맞추고 눈치만 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얘는 어떤 스타일이지? 얘는 마음이 있나?' 남자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친구도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받고 더 혼란스러워서 이 관계가 또 무너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만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반부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훨씬 더 협상을 더 유리하게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일이지, 이걸 나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화하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화하려는 행동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 카테고리화까지 연결시켜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이런 거야.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파악했어. '아, 이럴 땐 얘가 화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화를 안 내더라.' 이런 걸 다시 파악하려고 하는 행동이 제 카테고리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에서는 그 사람을 카테고리화해서 정형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걸 뇌 속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꺼내다가 쓰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안 만나게 되면 그 이미지가 변할 수 있다고 뇌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 카테고리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선생님, 어떻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원래부터 여러분들의 눈치를 잘 보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제시하면 잘 지켜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만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상황에 안 맞는 기준을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회사에서 너무 바빠 가지고 야근하고 들어오는데, 야근하고 들어오는 애를 붙잡고 "야, 너는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이니? 야, 너는 왜 집안에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야, 청소하는 기준 세워." 그러면 지킬 수가 없는 기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나가야 되는 기준이 되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고,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인 사이에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의욕이 거의 다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준을 먼저 이야기하면 다 지켜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 줘요.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카테고리화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감정적인 연결 기술과 연결시켜 가지고 상대방이 나의 기준, 나의 프레임으로 끌어들이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성을 대하는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높은 기준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대상들을 당연히 긴장감을 줄어들게 편하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높게 가지는 건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성을 만나는 기준을 되게 까다롭게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까다롭게 가지는 순간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거의 걸그룹 수준의 여자들을 만난다라고 규정을 지어 놨어.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내가 막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기준을 세우면 안 돼. 외모로 기준을 세우는 건 약간 추상적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스페셜리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건 행동 규범으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간 높은 기준을 가질수록 상대방을 갖다 우리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도 줄어들고 이성을 더 편하게 대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를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마치 면접 보러 가는 사람들처럼 긴장되게 행동을 하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잘 지내시전?" 하라고만 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떨잖아. 선생님 잘 지내시전?"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죠." 이러면서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아 걔가 어차피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봐.' 그러면 '아 되면 되고 말면 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긴장을 하거나 떨지 않고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고 친해지기가 더 편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혀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뭐 이웃집 아저씨나 편하게 대하는 옆에 앉아 있는 김대리 이런 사람을 대할 때 긴장하고 떠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쥐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잘 보이려고 긴장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주변 사람들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대할 수 있게 되고 친해지기가 더 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이 미루크의 생존연애 유튜브를 쭉 해 드렸었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처녀나 총각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은 상식적으로 애딸린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좋아하거나 쫓아다니거나 막 제외하고 싶을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게임에서 남자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편하게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사람들과 더 친해지기가 편하고 사람들을 더 잘 만날 수 있게 되지 눈이 높아서 사람을 못 만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격 심사를 하거나 도발을 하는 일, 즉 이렇게 까다롭게 기준을 정하는 일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오빠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만 말해도 내가 어디가 남자답지 못한데?" 라고 이렇게 도발당해서 남자답게 행동하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인정받으라고 애쓰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애의 약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괜히 접근했다가 거절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승부심이 발동이 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희소성의 원칙도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 흔히 겪지만 괜히 엄마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 더 하고 싶은 심리도 있죠. 그런 것들이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괜히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 괜히 안 된다고 하면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바로 도발 기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격 심사나 자격 박탈, 자격 부여의 기술, 도발 기술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강의로 따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만 보더라도 "야 넌 너무 어려서 안 돼." 그러면 무시하고 쌩까야 되는데 괜히 도발당해 가지고 어른스러운 것처럼 행동하고 이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 봐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괜히 도발당해서 감정적으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고 감정적으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사과받으려고 하고 노력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런 도발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쫓아다니게 하는 기술이 될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프레임 기술 같은 거 사용을 해 보시면 사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행동, 상대방과 공감대를 깨버리는 행동을 해도 상대방이 쫓아다니잖아요. 상대방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A, B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 게
여러분들 기준을 갖다가 엄격하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 생에서 여러분들의 태도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태도를 갖다가 즉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대할지를 갖다가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보셨을 때 기억이 날 거예요. 항상 누군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쪽은 느긋하고요. 심사를 받고 평가를 받는 쪽은 더 긴장되고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상대방의 심사에 통과하려는 사람이 되게 되면 상대방에게 쩔쩔매게 되고 눈치 보고 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프레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낮은 사람이 되고 상대방에게 호소하고 안달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만나는데 애초에 이게 가치가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정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단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여러분들을 심사하고 밀어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이게 프레임의 원론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 선생님 나는 진짜 여자나 남자를 만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눈이 높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유는 당연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여유가 되면 사교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고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이 폐쇄적이 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기준 없고 단순히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유가 없거나 이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서 우연히 찾아온 기회에 스페셜리티를 너무 많이 부여한다든가 그런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은 이성을 못 만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날 만한 환경이나 여유를 만들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해 드렸던 걸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 보시면 이 연애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한지 기준을 더 느슨하게 잡는 게 유리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성을 잘 못 만나게 되는 이유는 기준이 높아서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기준을 까다롭고 높게 가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